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1월 9일 비행기로 러시아에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2주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나는 환자가 아닌데 왜 확진 환자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분도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로 투병하시고 이제는 면역력이 생기고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코로나 음성을 판정을 받았다면 이분은 코로나도 없고 면역력도 있는 분이 어찌하여 2주나 자가격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코로나에 주홍 글씨가 찍혀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알 수 없는 심한 복통과 위장장애로 치료차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는 무료 의료 시스템이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개인 병원들이 있지만 연말 연시에 대부분 의사들이 휴가를 가서 검사 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주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 환자로 확진을 받아도 2주 자가격리하는 사람에게는 코로나의 주홍고시를 쓰고 바라봅니다. 어떤 병원이라도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을 받았다가 확진 환자가 나타나면 그 즉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나 빌딩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것도 문제지만 방역이 끝난 시점에도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적어서 그런지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역학조사와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뿐 아니라 음성 환자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유럽은 환자가 급증하여 역학조사를 할 여유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증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인원과 장비와 병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증 환자는 겨우 전용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로나가 의심되면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차를 보내어 선별 진료하고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검사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가격리도 본인 스스로 양식껏 하게 내어둡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택배가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생필품을 사려면 슈퍼마켓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러시아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는 음식점이나 헬스클럽, 건축물 판매장조차도 모든 매장을 닫고 심각한 도시는 폐쇄하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산책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힘들고 반발이 극심하자 음식점 이외에 헬스클럽이나 건축물 판매장 등 옷가게 등은 그 한 달 이후에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고 나서는 음식점의 영업은 대부분 해제를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일일 확진 환자가 3만 명이 될 때까지 50명 이하로만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일일 환자가 지금 한국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 5명 이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실적에 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 걸려서 그 가게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가게는 아주 잘 되던 가게인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은 손님이 없으면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종업원 없이 식구끼리 하여도 6개월은 못 버팁니다. 만약 자기가 자기 건물에다가 음식점을 한 경우라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경우라면 1년은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지나갔으니 이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 신생기업 10곳 중에서 4곳은 폐업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돈 번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자고 합니다. 정부에서 기업에서 억지로 돈을 받아내어 그것을 나누어 준다면 생색은 정부의 사람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코로나를 걸리고 병이 회복한 사람들은 수십 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3명이나 있어 장례에 참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 카톡에 등록된 600명 중에 아직은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가 끝이 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외식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는 식당을 골라서 음식을 팔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주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소상공인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돕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서 이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져서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으로 오는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코로나 면역력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